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7월 첫주, 오늘 금요경마 성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승부처에서 1, 3착, 2, 3착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좀 꺾어버렸던 인기마필들이 딸려오면서 아쉬움이 있었던 경주가 두 경주 있었고요.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들어봐야 먹을 것도 없는 경주, 후회는 없습니다. 일단 환수를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먹는 게 제 승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배당 한 방도 좋죠. 이거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경주, 하루에 한두 경주 잡아서 경마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자, 어쨌든 금요경마 이번에도 제주가 그나마 기본해 줬는데 부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 3착이나 2, 3착 이런 결과가 좀 많이 나와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자, 토요경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지합니다. 자, 일단 예고해드린 승부처는 3경주입니다. 4라운드가 4라운드가 아니죠. 4라운드 4라운드 맞네요. 4라운드 맞습니다. 4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1경주부터 풀어보겠습니다. 6등급 1000m입니다.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레베랑스와 원평 스킷 두 마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행심사를 통해서 시종일관 여유가 있었던 레베랑스, 또 원평 스킷도 주행심사를 2번을 시행을 했는데 첫 번째 주행심사가 좋았죠. 두 번째는 후미에서 외곽 후미에서 한번 레이스를 풀어갔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일단 훈련시에 그럼 좋아요. 여기에 1번 게이트라면은 첫 번째 주행심사와 같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 라고 보여집니다. 1번과 6번, 6번과 1번 두 마필의 기량이 한 반치수 정도는 앞서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새벽클론 우수 마필 한 2마필 정도만 거론해 드립니다. 먼저 2번 플러터. 이 마필은 주행심사는 타임도 그렇고 순위도 밀리고 실제 경주 동영상을 봐도 앞에 가다가 직선줄에서 걸음이 거의 퍼지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훈련을 통해서 그야말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스피드가 있고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피드, 순발력, 스피드, 스태미나가 좋은 마필이 일단 경주를 보기에는 뭔가 직선줄에서 올라오면은 저 마필 많이 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스태미나도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장착이 되지 않으면 직선줄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그렇게 돋보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 스태미나는 꾸준하게 뛰는 힘을 거론해 드리는 그런 분야인데, 이 스태미나보다는 무조건 경주만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
스태미나가 좋은 마필보다 변화가 빨리 온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변화, 특히 이번 경주는 이세마 경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럼이 늘어날 변화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바로 이 플러트가 그런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주행심사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 자, 그리고 한두 더 외곽에 있는 거센 무적.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모을 마필이죠. 주행심사 때도 괜찮은 그림을 보였는데 새벽 훈련 시의 그림이 더욱더 안정감이 있고, 마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강단이 있어요. 병합 훈련할 때 이기려는 그러한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빅브릿지, 마일러너 이런 마필들과 이제 다중병합까지 소화를 하면서 데뷔전을 아주 충실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마필은 포인마죠. 포인마로서 일단 개인적으로 좀 더 빠른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1경주는 기본적으로 원평 스킷, 레베랑스, 주행심사 내용이 좋았던 두 마필이 돋보이고 훈련도 좋아요. 레베랑스 같은 경우 제가 딱히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 5등급 마필 다이아룩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면서 다이아룩을 안쪽에 두고 외곽에서 앞서 나가는 스피드와 길게 이어지는 탄력까지 보여주면서 상위군을 앞서는 위력적인 그림을 보였습니다. 그 정도면 당장은 지금 5등급에 갖다 놔도 통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그 정도로 훈련 시의 그림이 좋아요. 5등급 마필에게 우세한 탄력입니다. 원평 스킬의 그림, 스피드, 길게 가는 힘 만만치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강구도를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 여기에 실수가 있다면 2번, 10번 훈련 과정에서 눈에 띄었던 이 두 마필을 한번 눈여겨봐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파인핑크의 우세가 강축은 아닙니다만 근소하게나마 앞서 있습니다. 편성이 약하죠. 안말 한정경주기 때문에 강한 상대가 없고, 일단 드러난 전력상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딱 한 가지, 이 마필의 유일한 약점, 스타트. 이 스타트에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점이 변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편성이 너무 약해요. 앞선을 강하게 끌고 나갈 능력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행을 잡던 이번 경주는 하이페이스가 아니다. 어떤 마필이 선행을 해도 이 마필이 빠르게 끌고 종반까지 버텨낼 만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선행 잡는 순간 힘 한 배 들어갑니다. 그러면 레이스는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파인핑크가 포지션 잡고 올라오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고, 특히 또 지난번에는 스타트하는 과정에서 레이스가 조금 꼬이고 또 출발하면서 살짝 충돌도 있었어요. 당했습니다. 당하면서 아예 바닥으로 밀리고 말았죠. 직전과 같은 그런 불운이 없고 부딪히고 이러지만 않는다면 좀 더 밀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파인핑크를 중심으로 꼬리 찾기 경주인데 아메노, 세명고스트, 해원용마, 폭스트롯, 관악산조이 이런 순위권 진입한 마필들이 이제 다수 도전하는 그러한 흐름이 되겠는데, 훈련 시에 좋았던 눈길을 끌었던 마필 정도로만 가볍게 정리하면 아메노는 그다지 눈길을 끌지 않았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세명 고스트는 괜찮았고요. 해원 용마는 뭐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일단 좋아요. 근데 1200이 아닌 1300이라면 해원 용마도 이번에는 장담 못하죠. 폭스트롯. 또 관악산조이가 선두권 공략에 능하기 때문에 두 마필이 어쨌든 좀 선두권에서 빡시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 훈련 과정에서 뛰려는 투지를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마련이에요. 3번 파인핑크를 중심으로 9번, 7번이 일단 좋았고요. 8번, 6번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 정도에서 현장에서 압축하겠습니다. 지울 마필 지우고 강약 조절하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라운드입니다. 5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토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 이번 경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제 PNSO라는 마필이에요. PNSO. 자, 이 PNSO는 이제 막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눈길을 끕니다. 이 마필이 거의 1년 복귀전이 1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어요. 뭐 6월 8일 뛰고 쉬었다가 6월 8일 날 복귀했으니까 딱 1년이에요. 딱 1년. 공백이 1년 만에 나와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복귀전 외곽에서 힘쓰고. 자, 이 직전 경주가 그만큼 좀 의미가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공백 이전보다 체중이 조금 불어난 가운데 외곽에서 힘쓰고 우승을 끌어냈는데요. 종반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공백 극복, 외곽 극복. 이 두 가지 난관을 극복을 하면서 우승을 끌어낸 모습은 5등급에서 바로 경쟁력을 보이기에 저는 충분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날 경주 이후에 훈련 시험 모습도 더욱더 경쾌해지고 주폭에 힘도 실리고 상태가 짱짱하기 때문에 PNSO를 주목해야 될 경주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승부처 토요 첫 번째 승부처는 4번 PNSO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주 복병권으로 한번 뭐 좀 거론해 드린다면, 배당이 나와준다면 5번 스터링펄, 9번 제라킨 정도를 복병권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배당과 3복 활용 가능합니다. 4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토요 경마가 좀 압축되는 흐름이 많아요. 다적중 나올 겁니다. 제가 저배당 싫어합니다만 토요 경마는 저배당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레이스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경주들 가운데서도 추가 분석을 통해서 배당마가 나오면 내일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전반부는 3경주와 4경주 쪽에서 환수를 그나마 좀 보장할 수 있는 레이스가 준비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고요. 자, 이번 4라운드는 이 불의 세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 세계. 불의 세계도 뚜렷한 변화가 온 마필이죠. 1400 선행 입상, 그리고 직전 경주는 1200 선입으로 우승을 끌어냈는데,
전개 과정이 외곽을 돌면서 초반에 자리를 좀 못 잡았어요. 이날은 그냥 뭐 안쪽에서 밀고 선행을 받아버렸지만, 이날은 스타트가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빠른 마필들이 좀 있었고요. 자리를 못 잡고 뒤로 밀렸다가 감아서 이제 나왔는데, 전개가 그렇게 잘 풀린 건 아니죠. 외곽도 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마신차 낙승을 거둡니다. 압도합니다. 이건 힘이 부쩍 차올랐다는 얘기죠. 확연하게 뚜렷하게 전력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가 5등급 승급전입니다만 저는 충분히 경쟁력 볼 수 있다 라는 결론이고요. 난타전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대거 출격합니다. 옥석을 가려서 이번 경주를 풀어 가겠습니다. 키포인트 불의 세계. 난타전 양상. 지금 뭐 백판이 한두도 없죠. 그냥 다 최소한 그래프 하나씩은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경주가 전두수 가능한 레이스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난타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라운드입니다. 4등급 1400 9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출전 두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에 또 인기 마필들의 기량이 탄탄하고,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마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마필 테마탄생, 찬란한 불꽃, 이번 5경주에서는 이 두 마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탄생은 이제 뭐 선두력 앞세워서 초반 강공 펼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선행하면 더 좋고, 선행을 못 가면 1400 정도는 선입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선행마 치고는 뒤가 아주 탄탄한 유형이에요. 거의 뭐 앞다리를 찍을 기세로 뒤를 차주는데, 뒤가 아주 탄탄한 선행마 테마탄생. 빅도아르 기수와의 호흡이고, 부담 중량도 조금 내려왔고, 2번 게이트고, 여건상 반드시 공략권에서 봐줘야 될 마필 가운데 한두예요. 찬란한 불꽃 상태 절정입니다.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상당해요. 투지와 스피드가 아주 좋다 라는 얘기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5세마입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 만큼 이제 이런 마필들은 이제 컨디션 기복에 따라서 성적이 오락가락 할 텐데, 지금은 바로 이 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와 걸음이에요.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양강 구도가 강합니다만 두 마필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6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6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리멤버 어게인 57.5를 달았습니다만, 뭐 직전 경주 너무나도 위력적이었던 그럼을 감안한다면 (57.5도) 고개가 끄덕여지죠. 직전 대비 플러스 5. 그야말로 뭐 선행을 나선 이후에 낙승을 거둡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경주력. 5등급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4등급 정상권으로 올라서는 기량. 이 마필도 3세마로서 지금 그야말로 아주 상승 곡선을 가파르게 그려나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안쪽에 뭐 남산벌레 선행을 방해할 수준은 아니고요. MK, 신의 운명, 카라비너. 이 1600에서 6번 게이트가 선행을 나서기에 그렇게 좋은 게이트는 아니에요.
한 3, 4번 안쪽으로 들어가야 그나마 좀 편하게 선행을 받거든요. 하지만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감안했을 때 리멤버 어게인의 선행을 방해할 마필이 없다는 거예요. 남산블랙이 그나마 뭐 재건 과정에서 선두력도 있고 실전에서도 순발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장시열 기수가 초반에 한 2번 밀어버리면 그냥 남산블랙은 따라가는 거예요. 6 보내놓고. 그래서 이번 경주 리멤버 어게인이 선행을 또 받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판단입니다. 선행하면 그냥 버티는 거죠. 나머지 마필들은 고만고만합니다. 그 가운데 일단 훈련 과정에서 조금 괜찮았다라면 MK1, 남산블랙, 라파에트 정도. 이 빅스마트가 인기를 모으고 상태는 있습니다만 저는 9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다 라는 판단입니다. 파워가 그렇게 월등한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꾹 참았다가 추입하기에는 앞선에서 레이스가 끝나버릴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외곽에서 밀고 나오기도 깝깝하고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입상권입니다만 전개는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리멤버 어게인을 인정하고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7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8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인기마들, 그래프 좋은 인기마들 싸움으로 그냥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킹하너 정도가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인기 4위인데 이게 지금 뭐 W가 되겠습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들어봐야 먹을 것도 없는 어설픈 인기마죠. 이런 마필들.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약한 가능성.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 싸움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아주 간결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800 8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뭐 이번 경주도 그래프가 좋은 마필들 안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펑크레이지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57.5면 매력은 뚝 떨어지죠. 가능성은 뚝 떨어집니다. 한강 캡틴이 조교를 좀 잘했더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너무 약하게 소화를 했어요. 1800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 그래프 좋은 마필들의 싸움이다라는 판단이고 최근 기세가 가장 좋은 몰덴 조크 아마도 선행 나서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고 선행하면 1800도 한 바퀴 돌아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주도 기세대로 엮어줄 필요가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집중 분석을 통해서 뭔가 걸리는 마필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경주는. 자, 9라운드입니다. 2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가 토요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스파르타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57.5 능력 인정하죠. 뭐 이 스파르타가 어설프게 인기 모을 때 제가 이 마필 놓고 배당도 잡아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순발력, 스피드가 좋은데 스태미나 여기에 근성까지 갖추고 있어요. 경주마로서 자질이 아주 출중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자 1200 57.5
부담 중량을 많이 달면 게이트 이탈할 때 아무래도 순발력에서 약간 밀릴 수밖에 없어요. 등짐이 무거우면 이 순발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평소보다 미세하게, 평소 한 이 정도 툭 튀어나온다면 이 정도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담 중량이 과중할 때 단거리를 소화하는 게 능력 마필들은 뭐 짧은 거리 1200, 57.5, 58 이렇게 달고도 극복을 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경주력 자체는, 특히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영향. 상대 마필들이 약하면 뭐 이 영향 무시해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 편성이면 스파르타의 57.5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상대 마필들을 무시하고 극복해낼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저는 이번 경주 아주 불안합니다. 아주 불안합니다. 스파르타를 뒤로 돌리고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정리합니다. 인기를 모으는 마필도 있고 아주 화끈한 환수를 안겨줄 수 있는 마필도 두 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 화끈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토요 서울 9개 경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축이 서 있고 좀 압축되는 흐름이 많기 때문에 토요 경마가 좀 쉬워 보입니다만 그래도 좀 더 집중 분석을 통해서 변수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제주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